그제밤 제주 지역에 첫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 휴일인 어제는 제주 전역에 호우특보와 함께 종일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없다는 제주였지만 태풍 나리 때 내린 500mm 안팎의 집중호우는 모든 것을 휩쓸고 갔습니다.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몰아치면서 도심 도로는 하천으로 변하고 대부분의 주택도 물에 잠겼습니다. 이 같은 폭우로 제주시 중심부를 흐르는 4대 하천이 모두 범람하면서 10여 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다리 난간과 교각 아래에는 찌그러진 승용차가 매달리는 등 수백 대가 흙탕물에 맥없이 쓸려 나갔습니다. 하루에 하천이 2번이나 범람하면서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된 제주시 외도동 월대마을. 하천을 낀 골목마다 가재도구를 정리하는 주민들이 늘어서 난민촌을 방문케 합니다. 이쪽 하천으로 내려가서 하천 타고 올라갈 겁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돌 있는 데를 디디고 올라갈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 하천 따라 올라갈 거예요. 밑에 돌 조심해. 한라산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명소인데 과거 한 20년 정도 전에 한라산의 지질 분포에 대한 지질도가 대략적으로 그려진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다 상세한 지질도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그 하천들을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라산의 어떤 지질을 잘 볼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이제 암석들이 잘 드러난 곳을 찾아야 되는데 하천은 이제 빗물이나 이런 물들에 의해서 침식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신선한 돌들이 잘 관찰됩니다. 그래서 이 하천을 조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 쪽에 하천이 잘 발달돼 있잖아요. 그리고 용천수도 많고 그런 이유하고 지층하고 지질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라산 남북 사면 서귀포하고 제주 시내엔 비교적 단단한 암석이 조면 안산화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이 안 빠져요, 지하로. 잘 안 빠지죠. 그래서 용천수도 많이 나고 하천이 잘 발달되는 그런 이유가 돼요. 반면 동서로는 좀 길죠. 그리고 오름이 많이 중상간에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름에서 용암이 흘러나오면서 곶자왈이라든가 지하에 용암 도구를 만들면서 제주도가 지형이 넓어진 거거든요. 그런 곳에는 하천이 있을 필요가 없죠. 물 자체가 다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하천이 없고 그야말로 현무암, 제주도 현무암 까만 빌레로 돼 있는 그런 지형적 특성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바다하고 가까운 곳이라 사람들이 어로 생활도 했을 것이다 생각이 되지만 어로 생활만으로 이제 식량을 다 구하기는 어려우니까 농사도 지어야 됐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평지이고 또 계속 흐르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유리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쪽에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 거로 추정이 되죠. 제주 시내를 흐르는 한천이나 병문천 주변에서 유적이 많이 발견됐고 그 밖에도 중문천 주변이라든지 연회천 또는 강정천 이렇게 물이 계속적으로 흐르는 그런 하천 주변에서는 꽤 많은 유적들이 발견됐죠.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최근 북제주군 애월읍 금성리 석축 유적을 공동 발굴 작업한 결과 고대 중국 화폐인 화천 2점을 비롯해 고대 중국 도자기 등 유물 1000여 점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화천은 중국 왕망시대의 화폐로 5세기 이전 제주도와 중국 간의 활발한 교역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 이물을 이용해서 여기 일본인들이 통조림 공장을 했었죠.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해산물, 소라라든지 그런 것하고 또 제주도의 목장에서 길러진 소 이런 것들을 군용으로 납품하기 위해서 통조림을 만들었었다고 해요. 산지천은 아주 오래전 몇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고 또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1925년을 전후해서 산지항을 이제 좀 넓히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부리로 만들어진 거울. 그 밖에는 중국의 한나라에서 쓰던 화폐, 오수전 또는 화천 이러한 것들이 발굴이 됐죠. 제주도의 중요한 포구가 있던 곳이 산지천이잖아요. 산지천 하류였었고 제주시의 관문 역할도 했던 곳이고 또 어쨌든 물이 나오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이 됐던 곳이기도 하고 제주시 도심의 핵심 상권에 있는 하천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아주 그 하천이었었고 그랬던 것이죠.
한라산 중심으로 남북 사면에 하천이 만들어져 있는데 대표적인 하천이 제주시 쪽에는 한천이고 서귀포 쪽에는 효돈천, 이 가장 큰 하천이에요. 예전에 처음에 탐사를 했을 때 지도를 보니까 하천의 발원지하고 표시된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한라산 뭐 고지대 어떤 중턱으로 발원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조사를 하면서 한천 하구인 용도암에서부터 걸어서 올라가서 큰 줄기를 따라서 발원지를 찾아보자 해서 찾아갔는데 결국에는 제주시의 한라산 백록담 쪽에 북쪽에 큰 계곡이 있거든요. 동탐라 계곡, 서탐라 계곡이 있는데 이 한천의 상류예요. 그 탐라 계곡이 결국은 어디서 발원하느냐? 백록담 바로 북벽에서 발원합니다. 화산 활동에서 만들어진 지가 실은 다른 육지하고 비해서 이 화산 섬이기 때문에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야말로 화산을 바로 끝낸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냥 화산체 그대로 있어요. 한라산이 워낙 높은데 한라산 한 2,000m 되는 높이에서 엄청난 강수량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토양이 있으면 그 많은 양의 빗물을 토양이 흡수했다가 이제 강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토양이 일단 없어요. 그다음에 단단한 안반이 있어야 되는데 안반 자체가 다 깨져 있잖아요. 그런 틈을 통해서 지하수로 함양이 되는 것이죠. 서귀포 해안에서 한라산까지 거의 한 10여 킬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경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물이 있으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주도에는 건천 같은 화산 지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우리 인류의 4대 문명이 대부분 다 강에서 발원되고 또 우리나라의 문명과 도시도 사실 강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강 주변에는 도시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침수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강이라는 것은 어쨌든 물이 이제 비가 오게 되면 항상 넘치기 때문에